네,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자, 올해가 시작되긴 했습니다만 이제 저희는 그 신정 구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네. 내일이면 설날 연휴에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기분이 참 좋은데요. 네. 박송희 아나운서는 설날에 어디 갑니까? 네, 우선 집에 갔다 오고 예. 기본적으로 멈추지 않는 뉴스 일을 좀 해야죠. 그렇죠. 예. 저희도 항상 쉴 수 없기 때문에 네. 반 정도는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는 또 쉴 수 있습니다만 네.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연휴가 되면 그 지난해에 추석 때 그랬던 것처럼 예.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이 또 걱정이 맞아요. 됩니다. 네, 예. 맞습니다. 취준생들이라면 다들 공감할 이야기일 텐데요. 명절 되면 집에 가기 싫은 게 잔소리, 눈치 보이는 것 어르신들이 때문에 눈치가 있는 네. 건지 몰라도 취직했니? 어떻게 됐니? 결혼했니? 말씀을 안 하셔도 사실 스스로 괜히 눈치 보이거든요. 또. 맞아요, 네. 맞아요. 안 그래도 힘든데 힘들 때 잔소리하면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아이들 때 힘드셨잖아요. 그거 다 좀 이렇게 역지사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연휴에 잔소리 폭격 때문에 친척집에 가지 않겠다 하시는 취준생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죠. 하지만 명절 연휴까지 너무 취업 생각만 하면 또 힘들겠죠. 잠시 예. 여유 있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휴가 되면은 많이 드시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네. 과식 때문에 또 몸이 탈난 경우도 있으니까 과식은 좀 금물이고요. 아무쪼록 즐겁고 건강한 설날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수요일 답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네, 2018년 상반기 공채 합격을 위한 필승 전략을 알아봅니다. 공채 승리를 위하여 시간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삼성과 현대차, CJ, 취준생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 세 곳을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인문계생 그리고 여성 취준생들이 정말 많이 지원하는 기업이죠. 예. CJ 공채 합격 전략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은 저희가 민혁 쌤과 함께 그 1시간 내내 좀 네. 통으로 하지 못해서 좀 단촐한 느낌이 있었는데 오늘은 스튜디오가 꽉 찼습니다. CJ그룹 출신들이 이렇게 많았고 저희가 자주 보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또 CJ 출신이었고 네. 이분들과 함께 오늘 1시간 동안 꽉 채워드리겠습니다. CJ 동문회 느낌이에요. 어서 네. 들어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누가 일기입니까? 동문회 일기부터 한 말씀. 얘기인가요, 제가? 제가 2010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10년 입사요? 예, 2010년에 네. 입사를 했고 그 당시에 제 역할은 그 회사는 주식회사 CJ라는 곳으로 들어갔고요. 그때는 입사하기보다 이제 그 스카웃돼서 가신 거죠? 그렇죠. 그 네. IBM에 있다가 그 경력직으로 이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는 일은 똑같았는데 제일제당으로 소속이 바뀌었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그냥 회장실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약간 홀딩스 같은 데 있으셨던 거군요? 예, 지주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리는 그 대단하시네요. 회장님하고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예, 숨 죽이고 살고 있었는데요. 예, 역할은 이제 그룹 전체 채용을 총괄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이제 그래요. 계열사가 아니라 저는 총괄팀장. 맞아요. 네. 지금은 좀 이제 민혁 쌤 같은 분들이 어떤 표적이 되는 그렇죠. 그런 자리에 있던 분이에요. 그렇죠. 예, 저한테 대해서는 욕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제가 빠지니까 마음껏 욕을 하시대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2기가 아마 차코치님이신가요? 예, 접니다. 네. 제가 외모도 그렇고 제가 이기네요. 저는 2011년 하반기 입사자고요. 퇴사한 지 거의 1년이 다 돼가네요. 네. 예전에 참 그 어벤져스의 그 아이언맨 맞지도 않는 가면 쓰시고 예, 제 힘들었어요. 머리가 컸죠. 네. 힘들었죠. 그때 벌써 그죠, 재작년이네요. 그때 여름날의 기적으로 출연했던 이렇게 기억이 나네요. 퇴사한 지 이제 1년이 넘었는데 네. 잘한 것 같습니까? 오쇼핑 좋아합니다. 3기 만나볼까요? 자, 3기. 네, 안녕하세요. 제가 3기인 것 같고요. 저는 14년도에 입사했고 CJ 제일제당에 B2B 영업으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빨리 퇴사를 했어요. 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차코치님 바로 제가 어떻게 알고 보니까 제가 작년 4월달에 퇴사를 했으니까 한 달 간격 차이로 퇴사를 했는데 뭐 관련된 얘기는 아마 이번 방송을 하면서 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네. 전 회사 얘기하니까 되게 민망해하셔갖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참 재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면 차코치님은 제가 뽑은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오. 그죠? 네. 예. 11년도 하반기니까 맞을 예, 겁니다. 조금 더 CJ 채용을 정교화해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미 정교화가 되고 있고요. 뭐 저를 뽑아주신 타선생 감사합니다. 그럼요, 대단하죠. 훈훈하네요. 아, 설날이다. 재밌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예. 그럼요. 오늘 이제 CJ 공채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죠. 김하연 예. 캐스터가요. 지난 하반기 CJ 공채 좀 짚어드리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선생님들이 세 분이나 출연을 하셔서 제가 좀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CJ그룹은 작년 하반기에 총 13개의 계열사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CJ제일제당과 CJ헬스케어, CJ푸드빌, CJ프레시웨이 등 사업관리와 생산기술, 품질보증과 점포개발과 물류운영 등 다양한 직무에서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면 작년 하반기 CJ E&M에서 굉장히 다양한 직무의 신입 공채를 진행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PD 직무도 다양하게 뽑았지만 이 마케팅과 편성, 콘텐츠, 광고 영업과 상품기획, 광고 사업 전략 등 두루두루 신입 모집을 진행했습니다. CJ 대한통운에서는 이 SCM과 재무회계, 인사 직무에서만 신입사원을 모집했는데요. 그럼에도 이 신입사원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CJ 오쇼핑은 TV PD, 그리고 모바일 PD, MD 등 다양한 직무의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여성 취준생들에게 특히나 인기 폭발이죠. 올리브 네트워크스는요, 올리브영 부문과 IT 사업 부문에서 채용을 진행했고요. CJ건설은 건축 시공과 설비 시공, 전기 시공 등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CJ CGV는 언제나 그랬듯이 이 멀티플렉스 부문에서만 채용을 진행했습니다. CJ는 다양성을 늘 얘기하는 기업답게 이 자소서 항목이나 채용 직무들이 계열사별로 그리고 직무별로도 다양한데요. 원하는 계열사에서 지원 직무 채용 TO가 없을 때는 굉장히 난감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번 CJ 채용 진행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스튜디오에서 쌤들과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한 결선을 통해서 저희가 CJ 지난해 하반기 예. 공채는 어땠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부분이 많고 그 채용 분야가 좀 그 스펙트럼이 넓어서 네. 많은 그 직군들이 또 많은 그 전공자들이 지원할 수 있는 좀 다양한 그 폭을 지녔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태극 선생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CJ는 계열사별로 직무별 차이가 좀 많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그 CJ 제일제당의 마케팅으로 지원하고 싶은데 이번에 채용이 안 떴다 하면은 E&M 마케팅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거죠? 완전히 막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 유연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지원 분야 공고가 떴을 때 직무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고 회사의 그 비즈니스 영역이 중요한 데가 있고 한데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직무가 상당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제일제당의 마케팅을 지원했다가 거기에 지원하려고 했는데 공고가 나지 않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푸드빌이나 이런 쪽의 마케팅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제가 있죠. 그쪽 사업 분야에 관련된 그 공부를 좀 하셔야 되죠. 네. 그런데 이제 E&M이다라고 하면 살짝 달라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원 분야가 직무가 중요한 데는 마케팅이나 재무, 법무, 인사 뭐 이런 데는 직무가 중요해서 중심이 돼서 다른 계열사들도 지원하기가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E&M 같은 경우에 조금 달라요. E&M은 비즈니스 영역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그 E&M의 사장님한테 그 얘기를 해봤었어요. 그 E&M은 예를 들어서 마케팅인 경우에 마케팅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E&M의 비즈니스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비즈니스는 잘하는데 마케팅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을 사장님은 뽑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 뽑고 싶대요. 마케팅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비즈니스가 굉장히 중요한 계열사, 특히 E&M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잘 하더라도 비즈니스를 잘 알아야 된다. 그런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은 다른데 다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E&M의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재원 쌤도 좀 첨언하실 게 있을까요? 예, 뭐 이건 마케팅이니까 그런 거고 이제 MD 희망하시는 분들은 오쇼핑 MD 할까요? 올리브영 MD 할까요? 얘기들이 많은데요. 그 MD의 성격이 부분 상이합니다만 또 분야가 일정 부분 신유통에 겹치니까 지원의 호환성이 일정 부분 있겠죠. 태 선생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SCM의 경우는 이제 대한통운의 SCM이 있고 각 계열사별 SCM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그 지원하는 회사의 특징, 업에 대한 파악을 명확하게 해줘야만 지원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자소서가 잘 쓰여질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현주 쌤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CJ그룹을 지원하시기 전에 지원자들이 알아야 될 거를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직무 정보랑 두 번째가 인재사항인데요. 이와 같은 이유는 아무래도 CJ 같은 경우가 그룹이 전형별로 또 계열사마다 또 직무별로 자소서 항목이 다르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CJ그룹을 지원하기 전에는 CJ그룹의 사업 영역이라든지 신년사, 동향 등 기업과 혹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 조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예. 그 외에 인지상에 관련돼서 적극성이라든지 도전 정신, 끈기나
역량이나 책임감 등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본인의 실제 경험했던 것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후에 지원 분야에서 어떻게 강점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자신감 있게 마무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세 분 쌤들이 말씀해주신 지원 전략 잘 유념하셔서 공채 지원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번에는 이 채용 규모 예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나 뭐 유통이나 식품 쪽이 많이 뽑을까요? 어떨까요? 예, 그 일단 전체 채용 인원은 예. 매년 하듯이 할 것 같아요. 550에서 600명 사이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뽑는 데는 전통적으로 제일제당이에요. 네. CJ 제일제당 그리고 대한통운 그리고 ENM이 지난번서부터 많이 뽑기 시작했어요. 오. 비즈니스가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많이 뽑느냐를 가늠하기 좋은 거는 이 회사의 규모, 매출,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 얼마큼 급성장하느냐 이걸 보면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제일제당은 당연히 제일 그 비즈니스 규모가 크고요. 대한통운도 마찬가지고. 근데 ENM 같은 경우에는 또 놀랍게도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한 300% 성장했어요. 와. 그러면 ENM 여전히 이번에도 많이 뽑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한통운, 제당, ENM. 일단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제일제당, 대한통운, 제당이 ENM. 더 많아요. 예, 제일제당이 ENM이 그렇게 많이 뽑나요? ENM이 원래 많이 뽑지 않은 예. 곳이었어요. 불과 2014년까지만 해도 적자 회사였어요. 네네. 근데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상이 될 만큼 예. 네, 채용 규모가 많이 그리고 늘어난 또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이 가장 그 좋아하는 게 또 익숙한 게 또 ENM 쪽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지만 이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누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적 관점으로 그렇죠.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 네. 여기 진짜 이렇게 환상을 갖고 접근하는 그렇죠. 친구들이 ENM에 최고 많아요. 네. 그냥 안 보고 한 80%는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재원 쌤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예, 김태현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과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채용 규모가 많다 해서 ENM이 많이 뽑는 게 영업과 마케팅을 많이 뽑는다라가 아닙니다. 방송 기술, 그리고 PD 직군, 그 드래곤 스튜디오에서 이제 PD 전용 그 채용을 또 따로 했거든요. 작년 상반기 때는요. 따라서 이런 본인과 직접 닿지 않을 확률이 있는 직군을 많이 뽑기 때문에 여러 직군을 무대 디자인까지 해서요. 두루두루 뽑다 보니 인원이 많아진 거지 결코 일반적인 영업이나 마케팅 이런 관리직, 사무직에 해당되는 채용이 많다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첨언을 하자면 그럼 4위, 5위, 6위는 어딜까?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1, 2, 3위는 동의하시는 예, 거죠? 매우 동의하죠. 왜냐면 팩트니까요. 근데 그 이유는 다 똑같아요. 거의 뭐 한 20명에서 4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본인 나왔던 프레시웨이. 쇼핑은. 예, 저희도 한 20명 선. 늘 그래왔어요. 아니 저희 들어보니까 회사에 대한 애착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랑합니다. 보고 계시겠죠? 네. 해서 20명에서 40명 선으로 채용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열사들이 푸드빌, 프레시웨이, 오쇼핑, 올리브영 정도고요. 네. 그 미만은 이제 건설이나 이제 CGV 정도가 나오겠죠. 포디플렉스도 있고요. 1, 2, 3위 이외에는 거의 다 덕인객입니다. 비슷비슷하다. 네.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네. 현주쌤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시겠네요 답변이. 네, 저는 이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더 이제 신뢰성을 기반하려고 하고자 해서 어저께 이거 관련해서 이 현직에 있는 인사 이렇게 동기들과 그다음에 각 계열사들과 한 시간 정도를 SNS로 이제 회의를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뭐 상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비슷한 얘기들이 많았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제가 다녔었던 제일제당이 전통적으로 많이 뽑았고 가장 많은 그 채용의 캐파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대한통운이 일단 상당히 많이 뽑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번 기수가 한 거의 80명 정도 가까이를 뽑았어요. 예. 보통 이제 저희 기수 때까지만 하더라도 20명 선에서 이제 항상 채용이 있었는데 대한통운이 이제 계속 연평균 매출이 10% 이상 상승하면서 엄청나게 채용 부분에서도 글로벌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많이 뽑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조금 예상과 다르게는 두 분의 예상과 다르게 저는 오쇼핑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오쇼핑 같은 경우가 ENM이랑 이제 합병하는 부분들도 있고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매출 성장세를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전 ENM보다는 오쇼핑이 좀 더 많이 뽑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합병 제가 알고 있는 정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위험 관리를 잘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당장의 채용에 많은 폭이 늘진 않겠지만 현주쌤 말씀에 첨언을 하자면 MD에 대한 채용이 아닌 나머지 뭐 BM 직군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제반 직무의 TO를 하나씩 늘리다 보면 전년도보다는 소폭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ENM과 합병한다는 거는 합병설이 나온 거는 방송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 공개가 된 건가요?
네, 그 기사 통해서도 확인해 오픈해도 되는 건가요? 네, 이미 기사에서 많이 나와서 네.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저는 뭐 저도 네, 당시초문이라 네, 목숨 걸고 도와드릴 방송하는 게 거라서 우리 없는데. 현주 쌤도 가면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헐크 가면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그 옷쇼핑도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뭐 재단과 통운이 제일 많다는 얘기는 뭐 세 분 모두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통운이요. 이게 저희가 이제 택배라는 걸 떠올리게 되는데 예. 그 규모는 크는데 이제 그 직무를 보면 되게 단순하네요. 네. 그러니까 SCM 재무회계 인사 끝. 이거는 원래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원래 직무도 그렇고요. 이 세분화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분화해서 공지를 하더라도 신입은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느 분야에 강점이 있는지도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통합직무로 SCM 통합직무로 일단 뽑아놓고 그 안에서 물류 운영을 할 건지 물류 영업을 할 건지 크게 나누고 물류 운영이든 영업이든 그 안에서는 또 3PL이라고 얘기하는 뭐 CL 부분 또는 택배 부분, 포워딩 부분 이쪽에 어디를 배치를 시킬 건지 신입사원 당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역량은 안 되니 우리가 지켜보고 배치를 할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학교로 치면 이게 학부생 뽑는 것처럼 예. 네. 일단 다 뽑아놓고 예, 통합직무로 그다음에 뽑아놓고 역량을 보는 예. 거군요. 예. 그렇군요. 자, SCM 물류 운영과 영업으로 뭐 나눠진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인터넷 카페에서 봤는데 대한통운 땡땡땡 SCM 파트라고 작성된 글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뭐 인터넷 쇼핑몰 물류 대행 영업을 진행하는 팀이라면서 올라온 글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영업을 진행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예, 일단은 네. 그 허브센터 같은데 예. 뭐 경기도 이천이나 물류 이렇게 저기 뭐 군포 이런데 네. 센터가 있고요. 계약된 물류 조건에 대한 재고 관리를 하고 프로세스 뭐 배송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관리해주는 역할을 그 담당하는 것이 있고요. 근데 이제 택배 부분이 있고 이 센터에서 계약 물류된 것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현상을 유지하는 것과 프로세스 개선안을 좀 도출을 해서 그거에 대해 좀 적용을 해보는 그런 중장기적인 업무 같은 걸 병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요. 어쨌든 저희가 그 CJ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만큼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네. 지원자들이 지원을 할 때부터 그렇죠.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도 그렇고 또 면접 볼 때 엄한 소리 안 할 테니까요. 어쨌든 지금부터는 우리 세 분 CJ 동문회 특집을 통해서 저희가 또 각 직군마다 직무마다 어떤 것들이 역량이 좀 필요한지를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CJ 제일제당인데요. 그 현주 쌤부터 여쭤볼게요. 제당 영업직을 B2B 영업 하셨기 때문에 누굴 상대로 영업을 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신입사원이 업무는 가서 처음에는 우리가 또 이제 자질구레한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어떤 게 현실인지를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우선 제가 했던 B2B 영업 같은 경우는 사실 공개 채용에서 뽑질 않고 푸드 세일즈, 즉 B2C 영업을 했던 친구들 중에서 따로 뽑은 직무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일단 B2C와 B2B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B2C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법한 소비재 제품들, 햇반이라든지 비비고 제품들을 각 경로별로 판매하는 것이고요. 예. 이 경로별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백화점, 두 번째 편의점, 세 번째 마트, 그다음에 네 번째 단위슈퍼 같은 곳들에 각각의 구매 담당자들 바탕으로 CJ 제일제당의 자사 제품들을 판매하는 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B2B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약간 친숙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소재 제품들이 있어요. 소재 제품들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뭐 설탕이라든지 밀가루, 그다음에 전문당이라고 해서 옥수수에서 추출한 당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형처들, 동서식품이라든지 농서, 롯데 같은 곳에 대량으로 납품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것이 영업이 특히 이제 다른 영업 직군 다 포함해서 단순히 판매만 하고 매출만 많이 일으키면은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영업은 팔고 그다음에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라고 하면은 바로 돈, 그 판매한 액수만큼의 대금을 회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채권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 관리 부분에서 지원자들이 많이 놓치고 참 있는데 힘들죠, 그렇죠? 네, 이런 예. 부분에서도 꼭 지원자들이 사전에 직무 관련돼서 조사를 많이 하셔서 꼭 자소서라든지 면접 전형에서 어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엄청난 꿀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업하면 그냥 파는 걸로만 생각을 아니죠. 하는데 그런 네. 게 아니었네요. 돈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예, 네. 맞습니다. 예. 자, CJ 제일제당에서도 아무래도 영업 직군이 가장 많이 뽑는 게 맞나요? 네, CJ 제일제당에서 보편적으로 계속 영업 직군을 많이 뽑았고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를 CJ 제일제당 전체 공채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중에 30명 정도를 CJ 제일제당 영업을 뽑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남녀 비율 같은 경우도 한 7대3 정도로 여성분들이 물론 이제 다른 직군, 마케팅이라든지 R&D 직군 쪽은 여성 비율이 좀 더 높은데 영업 직군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타 산업보다는 많이 여성분들이 뽑는 편이고 연령대 같은 경우도 남성분들이 보통 20대 중반에서 후반 정도라고 하면은 여성분들은 초반, 중반 이렇게 좀 다양한 연령대를 가지고 있고요. 네. 어쨌든 제일제당 하면은 가장 주된 그 품목이 그런
음식 관련이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재 제품들 많이 하신 햇반이라든지,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아무래도 가셔서 대표적인 제품들만 많이 보고 이래서 햇반이라든지 비비고 이런 제품들만 보는데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 뭐 전체 따지다고 하면은 한 달에 약 30개 이상의 제품들을 계속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현직에 있었을 때 퇴사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특히 여성분들이 이 한 달에 30가지 제품에 대한 신제품들을 매출을 일단은 계속 발생시켜야 됩니다. 이게 특정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까지 말씀드리면 다 그 코드를 적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자기들이 단순하게 많이 팔리는 제품만 판매하는 것들이 아닌 회사에서 전략 제품들, 신제품 같은 것들도 의무적으로 팔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면 다 네. 예, 하나 여쭤보자면 쉽지 않겠네요. 현대차의 소나타 같이 가장 그 주요 품목은 어떤 거예요? 거기 가장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도 어떤 뭐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햇반과 비비고 제품들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팔려고 일단 전략 제품을 했던 것들이 면 종류 제품들이 일단 전략 제품 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뿌띠체리라고 해서 그런 이제 푸딩 같은 네 거. 푸딩 같은 고급형된 이제 후식 같은 것들을 또 전략적으로 해서 판매를 하려고 지속적으로 중판 판매들을 했었죠. 어쨌든 제일 제대하면 이제 햇반과 예, 비비고다 비비고. 이렇게. 아,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나이대를 어느 정도에 많이 몰려 있는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예외도 있긴 있었나요? 네, 예외도 있었고요. 일단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취업이 장수생이 되고 연장되다 보니까 30살 넘는 분들도 계셨어요. 물론 이제 영업 직무를 33살까지 분들은 없었지만 31살 이 정도 분들도 계셨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제 동기 중에는 30살 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학벌을 안 여쭤봤는데 뭐 어떻게 대체적으로 어느 수준이다라는 게 네. 있긴 있었나요? 학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스펙트럼이 넓어서 사실 지금의 그 CJ 공채 같은 경우 CJ 제일제당 영업 직무는 또 리스펙트 전형을 뽑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있었을 때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사실 지칭하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자 일단 가천대부터 고려대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기억순으로다가 네, 스펙트럼이 넓다. 많은 학교들이 있었다. 홍익대도 있죠. 홍대도 있었죠. 네, 네. 가천대부터 홍익대까지, 네. 기억부터 시옷까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프레시웨이나 푸드빌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태영 쌤, 저희가 ENM 얘기하는 것처럼 예. 여기 또 이제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 저 비비고 정말 좋아한다고, 예. 뭐 냉장고에 쌓여 있다고 이렇게 예. 좀 접근하는 분도 단순하게 접근하는 그런 아까 바로 필터링이 가능한 분 되시라고 예. 했는데 기본적으로 소비자적 관점이 아니라 내부자이셨기 때문에 어떤 지원 전략을 펴야 된다 이거 좀 들어볼까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관점의 전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생들 자소서를 보면 대부분 소비자 관점에서 내가 어떤 제품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로 시작하거든요. 애착하고 있어요. 네, 시작은 뭐 봐줄 수는 있어요. 근데 끝까지도 그걸로 마무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안 뽑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착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소비자, 그 파워 있는 소비자를 뽑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점 전환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밸런스를 굉장히 잘 맞춰야 돼요. 이게 자소서나 지원 전략들을 보면 어떤 친구들은 나 이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푸드빌이다라고 하면 나 빕스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해봤고 어떤 일을 해봤어 이거 가지고 쭉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좋아요. 좋은 경험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비즈니스로 연결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그 스텝하고 스토어 매니저하고는 다르거든요. 관리로 매니저가 들어가는 순간 이 친구는 비즈니스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에 초점이 맞춰서 얘기가 끌고 나가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친구는 반대로 그 반대 경우 너무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친구 있어요. 시장 상황이 이렇고 그 안에서 빕스, 푸드빌은 어떤 브랜드는 어떻고 이렇게 쭉 나가요. 근데 현장에 발을 담궈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어.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둘 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밸런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냥 내부적인 용어는 특히 여기서 가장 이 영역에서 가장 많이 뽑는 영업이라든가 스토어 매니저 직군은 우리 용어로 치면은 빠릿빠릿, 빠릿빠릿. 그리고 센스. 그러니까 고객의 니즈를 빨리 캐치하고 문제 해결을 빨리빨리 해낼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빠릿빠릿 하나, 센스 둘.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포인트 일당백, 그럼요. 일당백을 소화할 수 있는. 예, 가끔 리베로죠. 그 스토어 리베로적인- 매니저 하다 보면은요 김승재 아나운서 같은 고객들도 오거든요. 힘든 고객들,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거 잘 처리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렇게 무리수를 두시네. 이게 무리수를 설날 앞두고. 이게
알겠습니다. 자, 네. 내부자적인 입장에서 뭔가를 조언을 해줘야 된다. 웃지만 마시고요. 저도 차지현 코치. 제 멘트가 아닌데도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죠. 김선재 아나운서 같이 좋은 고객님들도 이제 계실 텐데요. 이렇게 나가나? 그렇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태성 쌤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거시적으로 관점으로서 지원 동기나 입사 포부를 쓰다 보면 이게 지금 일하러 온 건지 주식 투자나 사업하러 온 건지가 모호한 글들도 분명 작성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예. 잠시 후에 자소서 항목도 보시겠지만 이거는 결국 일머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게임인 것 같거든요. 말씀 주셨던 빠릿빠릿이나 센스도 결국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될 조건의 일부이자 해당 사업에 대한 이해, 즉 업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이해, 태도적인 관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일머리를 갖춘 지원자 그런 쪽을 좀 선호하는 게 다른 기업보다 CJ그룹이 더 많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현준 쌤 말씀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게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많아서 왜냐면은 현직에 있는 친구들이 특히 이제 푸드빌이나 프레시웨이 친구들이 꼭 후배들, 자기들의 후배들한테 꼭 해줄 얘기가 되게 많아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줬어요. 그래서 그냥 짧은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자 좀 시간을 좀 허락을 해주신다면 예, 예. 최대한 네, 많은 발언권 이유를 드리겠습니다.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 그 내부자적 이점 굉장히 좋은 말씀들 해주셨는데 일단 결과적으로 소비자적 관점이 아닌 비즈니스적 마인드를 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즈니스적 마인드라고 하면 역시 이윤 창출이겠죠. 네. 회사의 제일 원칙인 이익 창출, 그게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이루어질 수 돈을 있도록 하는 벌게 하는 것들이 관점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프레시웨이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프레시웨이가 전통적으로 영업이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겪고 있던 회사였어요. 일단 제 사례를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제가 이제 제 당이랑 프레시웨이랑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제가 근무하고 있었을 때 프레시웨이 직원들이 항상 이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는데 그게 왜냐면은 빨간색 넥타이가 이제 주식에서의 상승 네. 이죠. 그 빨간색 색깔이 이제 양봉, 매출 상승. 양봉을 의미하는 거죠. 네, 뭐 예. 그런 식의 의미를 해서 전 사원이 그런 매출 증진을 위해서 힘을 합치자 해서 계속 빨간색 넥타이를 맸던 기억이 굉장히 새록새록 나는데 일단 영업이익률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1.5%밖에 안 됐어요. 이게 경쟁사인 신세계 푸드랑 현대그린 푸드인 2.3%하고 5.2%에 한참 못 미쳤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개선 효과를 통해서 2월 7일자 기사를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작년 대비 109%가 증가를 했어요. 어쨌든 순이익으로 흑자 전환을 한 부분에서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겪었었고 이런 부분에서 중요했던 것들이 단순히 이제 식자재 유통, 이제 프레시웨이가 식자재 유통을 하는데 이 식자재 유통 같은 경우 자사인 CJ 제일제당과 경로 마찰이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 굉장히 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뭐 틈새 시장, 병원이나 레저 등 이런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곳들에 대한 본인들의 지원자들만의 인사이트와 새로운 것들에 대한 창의력인 방향성들을 꼭 그 자소서라든지 면접 내용에 담아서 얘기해 주시기를 권장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푸드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외부 환경들이 안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외부 환경이 안 좋은 대표적인 이유가 카페 브랜치인 투썸 플레이스를 100% 자회사로 분할을 했어요. 이 이유를 이제 실제 현직에 있는 친구한테 확인해 보니까 푸드빌의 투썸 플레이스는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나머지 브랜치들 예를 들어서 제일제면소라든지 뭐 뚜레쥬리 외에 나머지 브랜치들이 계속 매출을 깎아먹고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푸드빌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100% 자회사 분할을 하면서 또 글로벌 부분에 대한 그 적자 부분도 그 복구하기 위해서 그 이번에 대표이사 인상까지도 단행했었거든요. 그랬군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푸드빌에 지원한다고 하면은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썸의 매출이 푸드빌의 매출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 특히 이제 글로벌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분들께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본인의 역량을 어필해서 지원하신다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주 네. 현직자들로부터 꿀팁이었어요. 예. 따끈따끈한 정보를 많이 들고 오셨습니다. 현실적인. 예. 자, 저희가 이거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리스펙트 전형을 또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올해는 뭐 업그레이드가 좀 돼서 진행이 될지 어떨지 태성쌤께 한번 여쭤볼게요. 제 생각에는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그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요. 이게 맞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취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영어라든가 뭐 학점, 자격증 이런 것들이 전혀 실무에서 사용이 되지 않는 영역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걸 굳이 스펙으로 걸으려고 했던 게 굉장히 무모한 짓이었죠. 바보 같은 짓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전체적으로 세일즈와 관련된 영역 이런 쪽은 더 집중적으로 리스펙 전역을 할 것이고 또 스펙이 여기도 필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영역으로도 확대를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점점 더 확대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어학이나 뭐 나이에서 조금 다른 취준생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분들이 이걸 쓰는 게 좋지 않겠냐, 유리하겠냐는 그런 그 분석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친구들은 자신감이 많이 결여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는 어디를 해도 약간 좀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치가 너무 높아요. 우리는 그 정도로까지 요구하지 않는데 학생들,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결정을 해버려요. 적어도 인문계는 900점 이상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뽑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버리고요. 저희 우리 현준 선생님 일하면서 영어 몇 번이나 써봤어요? 뭐 거의 안 썼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토익을 왜 봅니까? 제일제당 풀스테이지를 뽑는데 토익을 왜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소문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리스펙 전형 이거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스펙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도전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나 일부 계열사 간 뭐 자신들의 어떤 방향성 탓에 그 블라인드 채용을 확대하지 않을 확률도 상반기까지는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그 직군, 직무, 이를테면 홍보나 법무, 무조건 학과가 정말 중요하고 그 학과가 아니면 안 되는 곳들이 꼭 있거든요. 대외 협력 이런 쪽들. 이런 소수지만 그 특정 학과 친구들이 아니면 안 되는 쪽들은 당연히 블라인드가 아니라 점점 더 양극화되어 오히려 더 과열되는 양상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는 자소서 작성 전략 조금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CJ그룹 자소서 지원 동기 항목입니다. 저희가 화면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예. 네, 화면 띄워주시고요. 지원 동기를 묻고 있습니다.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열사별 또 직무별로 차이가 있어서 복붙까지는 아니어도 좀 원본을 조금 바꿔서도 작성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 그렇죠. 입사 시기가 가장 최근이었던 현준 쌤께 우선 어떤 내용을 지원 동기로 쓰셨었는지 여쭤볼게요. 네, 이게 제가 이 질문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오래된 옛날 컴퓨터에 워드 파일을 뒤져서 아, 네. 저희 지원 동기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데 아, 이 붙었을 때 네, 그렇죠. 합격했었을 때 궁금하다. 지원 동기를 갖고 왔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내용을 빼고 전체적인 흐름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제목으로 적었던 게 비비고에서 맛본 CJ 제일제당의 꿈이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다양한 직무 경험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었을 때 그때 사례를 스타로 썼었고 그때 비비고 자카르타점을 방문했었는데 느꼈던 뭔가 글로벌적인 비전들을 CJ 제일제당에서 국내 1위의 종합식품 기업을 넘어서 혁신적인 비전을 이룰 수 있고 전문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이 CJ 제일제당이기 때문에 지원했습니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했었네요. 네. 어떻게 야, 보십니까? 자, 태성 씨. 지금 주세요. 예. 그 당시에 담당자가 누구였는지 역수적을 해서 이거 좀 제고해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이면 어렵게 없겠죠.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적절히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시적인 부분하고 또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얻어낸 것을 그냥 나 이거 해봤어가 아니라 분명히 그 회사에서 말하는 직무 역량과 인재상과 연결을 시켰을 거라고 봐요. 예, 맞죠? 어쨌든 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인턴을 한 게 가장 큰 이렇게 좀 인턴을 했다 거기서 어떻게 했다로 끝냈으면 탈락시켰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 뒤에 무엇인가로 의미 부여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이 역할을 해낼 수 있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줬을 거예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그런 자, 흐름이 좀 그래요. 있었습니다. 재원 쌤은 오쇼핑 지원 동기 예, 저는 이제 11년도 그러니까 태성 선생님께서 관여를 직접 하셨을 때 예. 붙었던 자기소개서 어우, 지원 잘했어요. 기대되네요. 잘했어. 기대- 대견해요. 예. 과연 제가 통과했을까요, 여러분? 자, 한번 들어보시죠. 일단은 이 제휴 영업이라는 게 홈쇼핑 채널 계약을 하는 일이었다는 걸 파악을 했습니다. 이 직무의 역할을 알았고요. 그리고 제 전공이 인도어입니다. 인도에 진출한 CJ 옵쇼핑의 인도 법인에서 해당 지역의 채널 송출 계약까지 먼 미래에서 포부로서 잡고 그 단기 포부로서 국내에 있는 SO들, 멀티 SO들이나 IPTV사들과의 계약에 좀 앞장서서 뭐 진두지휘하거나 데이터 관리, 실적들 주기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상당히 좀 실질적인 사례. 예, 관리하겠다 하는데 관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주셨어요? 그거를 이제 면접 때 줄 수 있게끔 아, 대략적으로 그렇게? 그렇게 못 적었죠. 그게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좀 아쉽죠. 그렇죠. 예. 그래도 다- 이 됐잖아요. 된 예. 건 어떤 그 다른 부분에서 포인트라고 또 커버가 됐을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왜냐- 이게 그쵸. 지원 동기 하나 가지고 합격, 불합격 이렇게 결정짓는 게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평가하고자 하는 그 평가 항목들이 오른쪽 화면에 떠요. 왼쪽에는 자소서가 쭉 뜨는데 그걸 위로 올려가면서 하나하나 클릭하면서 점수를 매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에서 커버하지 못했던 진짜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을 2번이나 3번에서 분명히 커버를 했을 거예요. 제가 했을 때는 2번 문항이 1000자가 넘었거든요. 예. 그때 이제 관련 경험을 통해 뭐 문제 해결을 물어봤던 내용들이 예.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할 일은 없어요. 역시 보니까 그 아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대로 평가했을 거예요. 얘기가 이런 식으로 할 줄은 몰랐네요. 제대로 평가했을 거예요. 참 훌륭하신데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원 동기 항목에서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다 묻고 있어요. 뭐 계열사에 지원한 동기, 그리고 이 계열사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 해당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 또 입사 후 포부까지 묻고 있으니까 다 이렇게 좀 엮어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꿀팁 한번 좀 전해주시죠. 이거는 그 쓰고 나서 한번 질문을 다시 던져보세요. 네. 내가 다 쓰고 나서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라는 했을 때 거예요. 해당한 게 있나 없나? 그죠? 여기서 분명히 요구한 게 있거든요. 너 왜 이 회사를 지원했어? 왜 이 직무를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내가 왜 뽑혀야 되는데?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써놓고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다라고 하면 그건 다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두 분도 지원할 때 이렇게 그 단서 조항이 많았나요? 아니었어요. 저 때는 그냥 지원 동기를 물었고 해당 회사의 지원 동기를 물었는데 이렇게 문항이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동그라미 1번과 3번까지 나올 정도로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데에는 그렇게 지원자들이 못 쓰기 때문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이드라인이 대략적으로 잡힌 거는 그렇죠. 재원쌤 때보다 지금은 네, 계속 그럼요. 다른 소리들을 문항은 다른 거의- 소리를 그렇죠. 하니까 1.5년 단위로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회사임을 알 수 있겠죠. 저희가 네. 그러니까 단순히 지원 동기를 물을 때와 이후에 단서 조항이 1, 2, 3번 가이드라인 잡혔을 때 차이가 왜 있을까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 차 코치님이 얘기했듯이 지원 동기 물으면은 다들 이상한 얘기 써요. 예.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건 바로 이거야라는 것을 이제는 짚어줘야지 우리도 평가하기가 좋다. 그래요. 심지어는 어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예 평가를 무엇을 하려고 한다라고 위에다 써놔주기도 해요. 평가 항목을 아예. 제발 네. 헛소리 좀 그만해. 그렇죠. 딴 얘기 좀 그만하고 난 이게 궁금하니까 이거 좀 제발 좀 써라고 얘기를 해주기까지 합니다. LG 생활건강이 그랬죠. 친절한 그렇죠. 회사네요. 예, 그러니까요. 대한항공도 그렇고. 대한항공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가이드라인 잡아주는데 못하시면은 여러분의 탓인 거예요.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네. 끝으로 우리 CJ그룹 지원한 시원 취업 준비생들한테 뭐 2부도 남아있긴 합니다. 막 예.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태훈 쌤부터 신의 한 수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신의 한 수, 신의 꼼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오. 정통으로 나가라. 다 저희들이 부럽다.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전공법이다. 예, 평가 항목이라는 게 있고 그걸 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경험사를 연결해 주세요. 이게 정통이거든요. 근데 자꾸 꼼수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내려고 맞아요, 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지 마시고 신의 꼼수는 없다. 정통만 고집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제 민혁 쌤도 예. 다트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발품을 팔지 않아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정통으로, 정법으로 나서라 하는 말씀이셨고요. 차전 쌤. 예, 일단은 다른 기업보다 그 직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업에 대한 이해도를 시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점은 높게 칭찬하고 싶고 역으로 이런 회사의 노력을 폄하하는 컨설턴트 분들도 일부 계세요. 이 회사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저희 출신들의 이야기를 믿고 맞아요. 예, 이 회사가 주는 정보의 내용을 그 정보를 그대로 옮기려고 하지 말고요. 그걸 토대로 나를 거쳐서 나와의 연관성이 있는 자소서가 그리고 면접 답변이 나올 수 있게 취업 준비해 주시면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누구를 염두하고 하신 말씀 아니에요? 누구는 아니고요. 누구들입니다. 전국엔 누구들이 너무 많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좋아요. 네. 현두 쌤. 예.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격차 역량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펼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일 엊그제죠. 엊그제 이제 그룹 오너인 그 회장님께서 사내 방송에 출연하셨어요. 그래서 그룹 CEO 새 인사를 했었는데 그 내용 중에 일부가 CJ 그룹의 규모를 키워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초격차 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CJ를 진정한 글로벌 생활문화 기업으로 만듭시다라는 새해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게 오너의 새해 인사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번 연도에 CJ 전체 그룹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고 이것이 2020년 그레이트 CJ 또 2030년 월드베스트 CJ의 목표를 하는데 굉장히 큰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분들께서는 이런 직무 역량 부분 굉장히 오랫동안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CJ 그룹사가 대표적으로 직무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채용을 뽑는 회사였고 이런 역량을 다른 사람들과 훨씬 더 차별화해서 본인만의 직무 역량, 그 초격차 역량을 바탕으로 어필하시기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CJ가 확실히 친절한 회사 맞긴 맞는 것 같은 게 직무에 관해서도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좀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죠. CJ 거를 참고해서 본인들의 홈페이지, 채용 홈페이지를
개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직무 역량이라는 거 굉장히 잘 정리를 해놨고요. 그거로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텍스트로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동영상으로도 찍어놓고 하고요. 이게 얼마큼 중요하냐면 조직까지도 변화를 시켰어요. 제가 있었던 그 그룹의 채용 부문을 나눴어요. 네. 각 계열사별로. 그래서 각 계열사 그 직무별로 권한을 굉장히 많이 넘겨줬어요. 그래서 우리 조민혁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그분 있죠. 그분도 지금 그쪽에 없어요. 예, 조직 개편에 의해서 하나의 계열사. 오병서 과장님. 아 예. 이제 더 이상 방송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2018 상반기 CJ그룹 지원 전략을 좀 살펴봤습니다. 세븐쌤은 저희가 2부에 잠시 특별한 자리 마련했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고요. 예. 자, 어디 잠시 가지 후 마시고요. 2부에서는요. 예. 그 오늘이 발렌타인데이이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남자한테 초콜릿 줘야 되는데 어떻게 뭐 선배인데도 뭐 준비를 하나 안 했네요. 준비를 하나 안 했네요. 그래서 어쨌든 저 이런 거지만 오늘은 좀 다르죠. 잡정센터는. 네, 뭐가 그렇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잡정부센터에서는요 반대로 남자 쌤들이 여성 취준생들을 위해서 예. 여성 취준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 꽃을 좀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고요.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네, 잡정센터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서 김태성, 차재원, 이면준 또 CJ 동기분들과 함께 네.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시 리하이 어서 오십시오. 리하이.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나왔을 때 자, 오늘이 저 발렌타인데이인데요.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쌤들 뭐 남자분들이기 때문에 여기 따님이 없으시니까 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왜 아픈 데를 건드립니까? 부인분이 안 주셨어요? 예, 그럼 뭐 어느 순간부터 거기서는 안 나오고요. 학생들이 그러게요. 가끔 주기는 하는데 예, 슬픕니다. 어떻게 재훈 쌤은 뭐 기프티콘 학생분들이 몇분 여자친구 있잖아요. 그냥 받았습니다. 받을 저기 저는- hendu 쌤은 받을 예정입니다. 여자친구 또 이제 결혼하실 분. 사랑꾼이시니까. 네. 사랑꾼이니까. 네. 받으셨나요? 아, 다음 코너 제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야기 예. 나눠보죠. 자, 오늘은 이제 여성분들을 위한 CJ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먼저 쌤들이 현직에 계실 때 여성 직원들 비율이 얼마나 됐을지 이거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예, 먼저 태성쌤께 여쭤볼게요. 많았습니다. 이러고 말면은 아시겠죠? 네, 아시죠. 제가 이 방송을 위해서 데이터를 싹 전수 조사를 그 엑셀로 돌려봤어요. 네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남자가 13,000명, 여자가 16,000명. 야. 예, 그러면 근데 이상한 게 제가 그 주민번호로 이렇게 해봤거든요. 근데 뒤에 자리가 1, 2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1, 2가 아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5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은 뺐어요. 일단. 예, 그분들은 빼고 일단 1, 2만 구분을 해보니까 이 정도 나왔었고요. 신입을 뽑을 때도 작년 같은 경우에 56%가 여성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뽑는 회사예요. 그렇군요. 확실히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회사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저희가 팩트 체크로 알아봤습니다. 차재훈 쌤도 여성 친화적인 거에 대한 언급을 예. 한번 해주시죠. 한번 뭐 해주시죠. 부서장님들의 수에서도 다른 기업보다 여자 부서장님들이 꽤 계셨고요. 제가 했던 오쇼핑 같은 경우는 임직원들이 파견직 포함해서 한 1,080명이었는데 거의 뭐 400명대 후반이 여성 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여성 친화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계열사별로 그리고 직무별로 상이합니다. 어떤 부서는 여성분들만 많은 부서도 있고 어떤 부서는 특히 스텝 부서라던가 경영 관리 쪽이라는 경우라면 여자분은 뭐 팀 7명 중에 1명, 나머지는 다 남자분들 이렇게 좀 약간 양극화되는 면이 있는데 전체적인 숫자를 놓고 본다면 태성쌤 말씀처럼 거의 대등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주 쌤은 어땠어요? 재당 때도 여자분들이 많았나요? 네, 일단
제가 뽑혔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뽑은 기수가 100명 정도로 제당만 뽑았다고 하면은 정확하게 딱 절반 남자 절반 여자였습니다. 예, 이렇게 이건 아무래도 인사팀에서 인위적으로 좀 조절을 해서 숫자를 맞췄다고 볼 수 있겠죠. 또한 이제 마케팅 직무라든지 R&D 직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성 비율이 80% 이상일 정도로 많았고요. 나머지 직무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다른 회사들, 다른 제조업 기반의 회사들보다 확실하게 여성분들의 임직원 비율이 높았던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제가 신입사원 인문교육 담당자였는데 온리언 페어라고 해서 이제 아이디어 페어를 하다 보면 각 계열사별로 그 계열사 명이 호명되면 환호를 지르잖아요. 네. 근데 일반적인 제조업체 기업들은 남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군대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되게 콘서트장 같이 되게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진 그런 회사였다고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여성 친화적이라는 건 그만큼 좀 더 유한도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뭐 서로 간의 구성원 간에도 좀 훨씬 더 좋은 면이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CJ가 여성 친화적인 기업이다. 뭐 그런 거에 대한 현실적이 짚어봤지만 뭐 확실히 여성들도 많이 뽑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계열사별로도 정말 그런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저기 현준 쌤 얘기대로 어떤 회사의 방침이 다 있어서 아까 50대 50이 정확히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회사의 방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도. 네. 이게 그만큼 우리가 비율을 자연스럽게 맞춘 건 아니에요, 맞추진 않아요. 그런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게 맞춰져요. 뽑다 보면 신기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남성분들이 안 뽑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고 정말 뽑을 만하다라고 하면 남성, 여성 구분 없이 뽑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조업이다. 네. 제조업 기반으로 운영되는 회사다라고 하면 남성적인 그 문화가 좀 남아 있는 건 맞아요. 그런 데가 CJ에서는 어디예요? 제일제당. 제당. 네. 예, 제일제당이 그나마 그렇고 제당. 대한통운도 살짝 그런 면이 남아 통은 있습니다. 약간 그쵸. 그런 예. 남성적인 느낌이 있고. 예. 근데 이제 서비스 그리고 고객 대면이 많아야 되는 곳 이런 데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여성이 현재 일부러 그렇게 뽑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면접을 보다 보면 그런 성별에 사람들이 맞는 잘해요. 어떤 그 특화된 그런 능력이 예,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잘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많이 뽑히기도 하고요. 따로 네. 방침은 없지만 뽑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재원 쌤도 뭐 좀 이쪽은 남성 친화적이다, 이쪽은 여성 친화적이다 좀 나눠 볼 수 있을까요? 그걸 이제 계열사로는 방금 말씀 주셨으니까 예, 뭐 큰 특징은 직무별로 없고요. 그러면, 직무별로 네. 보자면 당연히 영업단에서도 그 영업의 성격에 따라 이를테면 MD 직군에서도 리빙 혹은 뭐 언더웨어나 친구 이쪽은 여성 MD 분들이 훨씬 많았고요. 반면에 남자 MD 분은 소수였고요. 반면에 레포츠라던가 가전 쪽은 확실히 남자 디지털 이런 쪽은 남자 MD 분들이 좀 더 많았고요. 한 직군 안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단순히 성별로 이걸 나누기보다는 태성 쌤 말씀처럼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을 뽑자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실제로 오쇼핑에서도 임원분들 중에 여성 임원분들 좀 계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낮은 직급부터 임원에 이르기까지 그 정말 실적과 결과물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계급에서 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이제 재단 같은 경우가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남성적인 문화가 좀 그래도 그나마 좀 강하다라고 했는데 현준 쌤 때는 반반이었으니까 좀 그렇지도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습니까? 부서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네. 아무래도 영업 직무 같은 경우는 이제 남성적인 문화, 아까 태성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화에 기반으로 둘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마케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임직원 숫자 자체도 그렇고 팀장분들도 되게 여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여성 친화적인 그런 업무 지시라든지 문화 같은 것들이 그런 여성 임직원들이 잘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네. 그 회장님이 우리 강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민을 했죠. 강한 거는 군대, 해병대, 리더십, 장교 이렇게 엮으니까 해병대 장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을 만나서 이제 작업을 했었고 이제 거기 중에 이제 예. 스펙 좋은 친구들. 예, 그래서 이 친구들 몇 명을 뽑을 거니 회장님이 지시니까 뽑을 거니 각 계열사에다 뿌렸어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계열사는 저한테 얘기하세요. 라고 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제일제당의 식품 영업, 네. 프레시 영업. 어. 그 얘기는 그 부분에서는 좀 강한 리더십이 있는 좀 남성적인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선호가 된다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겠죠. 저희 예전에 후배 중에 한 아나운서 후배 중에 한 명이 해병대 장교였어요. 예. 그 친구 정말 뭐 그냥 예. 각 잡힌 아. 모습도 그렇고
평소에 생활상도 그렇고 확실히 좀 다른 모습이 있지 않아요? 그런 장교 친구들이? 네, 그 제가 현직에 있었을 때도 장교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남성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해병대 장교 출신들. 아무래도 장교 전형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확실히 다른 거는 퇴사율이 확실히 적습니다. 네. 퇴사율이 확실히 적고 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군대 문화,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상명하복식의 조직 문화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게 익숙해져 왔기 때문에 당연한 아무래도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영업직의 베이스가 예. 그런 부분에서 기반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히려 업무적 성과를 더 잘 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은 안 힘들어하는데 동기들이 힘들어해요. 이 부작용이 이게 힘든 건데 그러니까, 너안 그러니까. 힘드니? 예. 야 죽겠는데 지금? 근데 부작용이 그렇게 뽑아가지고 신입사원 교육을 시켰는데 제가 처음 뽑았을 때 머리박으를 시키더라고요. 동기들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잡아서 정말 혼쭐을 냈습니다. 동기가 예. 동기를 모임을 시켰다고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가 군대냐? 해요? 여기가 군대냐? 나이가 조금 많은 친구였죠. 아, 예. 정신 개조한다고? 예. 그런 또 이게 힘드냐? 부작용이 본인은 안 그러네. 힘들지만 동기들이 힘들었어요. 이제는 안 그러겠죠. 그래. 해병대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CJ 사내 여성 근로자의 모습이라는 걸 또 저희 떠올려 볼 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남고 여고 말고 확실히 남녀공학 친구들이 더 유한 느낌도 있고 확실히 좀 플렉서블하다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있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회사 내에서의 어떤 그런 모습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여성 그 학생들한테는 제가 오면은 외국계 기업 관심 있지 않니? 가능한 거기 갈래? 아니면 CJ 가라. 국내 기업 가려면 CJ 가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CJ만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은 이거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CJ 너무 생각보다 뭐 남성적이고 너무 일도 보수적이고. 많고 보수적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예전에 그 IBM에 있었을 때 한 50여 개 기업을 돌아다니면서 비즈니스 컨설팅을 했었는데 각 기업의 그 분위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CJ를 바라봤을 때 국내 기업 중에서는 정말로 굉장히 여성 친화적이고 말랑말랑한 그런 회사임은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외국계 기업에 비해서는 보수적이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에 비해서는 굉장히 유연하고 여성 친화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복지나 근무 환경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여성, 남성 구별할 건 없겠지만 그래도 여성분들은 복지나 이런 거 더 신경 쓰시니까 중요하잖아요. 예. 어떤지 한번 재원 쌤께 여쭤볼게요. 이제 각 사마다 한마음 협의회 이런 식으로 해서 노조가 없다 보니까 그 복리후생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난임 부부 수술비 지원부터 뭐 복리후생적인 그것도 해줘요? 예, 그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잘 다녀달라 이거죠. 네, 네. 이탈 없이 그리고 회사 생활에 만족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뜻으로서 그런 지원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위한 니즈를 파악하려고 뭐 인사팀이나 여러 쪽에서 고생을 해주시는 부분은 맞는데 문제는 아무리 말랑말랑하고 좋은 분위기라 할지라도 그 회사의 실적이 안 좋으면 이게 입만 웃는 게 아닌 지원과 일들이 있거든요. 따라서 네. 그런 부분들은 계열사마다 실제 체감도는 상이할 수 있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니까 참고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여성분들이 임원까지 참 쉽지 않은 게 임원까지 가는 분들 중에 또 결혼을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성분들이 어떻게든 더 기업 문화 자체가 좀 여성 친화적이어야 되고 육아휴직하는 것에 대해서 큰 눈치를 보지 않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현준 쌤 그 나름대로 좀 남성적인 CJ 내에서는 그나마 그 부분에서는 좀 어땠었어요? 네, 일단 그 여성분들이 사실 CJ를 들어오고 싶어하게 되는 가장 큰 1순위라고 하면은 그 계열사 복지카드 일명 마법의 카드라고 해서 예. 각 계열사의 35%였는데 얼마 전에 40%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각 계열사별로 40%를 기가 막히네. 임직원 복지카드를 주는 것 때문에 오는 수요자, 특히 여성분들 수요자가 모든 게 많은 다 분들, 40%인 거예요? 모든 계열사. 근데 계열사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생활부터 근데 뭐 먹는 올리브영 뭐 거부터. 먹는 거 빕스. 싹 다. 네. 아, 물론 이제 한도가 있죠. 네. 일한도가 한도는 있고 있나요? 월한도가 예. 있죠. 막무가내로 할 수 없으니까. 좋긴 좋네요. 갑자기 정말. 방송하다 부러워지네. 근데 제가 일단 생각나는 게 그 IBM 다니다가 CJ로 처음 넘어왔을 때 장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복지 카드 마법의 카드를 네. 가지고 올리브영을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장모님이 바구니를 딱 들고 이렇게 쓸어 담으세요. 한도도 좀 높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한도도 좀 됐었고요. 예. 그러니까요. 근데 그 아까 그 차코치님이 얘기했듯이 그 실적에 따라 이게 복지가 좀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있었을 때 찜질방을 만들었거든요. 아직도 있나요? 찜질방 없어요? 예, 본사 건물에 찜질방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찜질방의 의미가 실적이 좋을 때는 고생했으니까 쉬어 여기서 몸 좀 풀어 이건데 실적이 안 좋을 때는 집에 가
여기서 자. 이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 복지 어디도 혜택이 데시벨가 그죠? 충분히. 예. 그럴 수 그래서 그 있겠네요. 당시에는 찜질방 만드는 걸 직원들이 굉장히 반대했었어요. 그랬군요. 우리 저기 아까 저기 현주 쌤 하시던 네. 말씀 마무리 해주시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맞벌이 부부들 특히 이제 CJ 같은 경우는 사내 커플들이라든지 사내 결혼 문화를 굉장히 장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타 회사들과 굉장히 다른 부분인데 네. 일단 맞벌이 부부에서 특히 회사의 사내 커플이라고 하면은 그 CJ 직장 어린이집인 CJ 키즈빌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수요 그러니까 선택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사실 이제 전체 임직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본사에만 하더라도 본사에 있는 키즈빌에 전부를 다 맡길 수는 없으니까. 네, 그래서 투표권을 주고 거기서 확률을 주는데 같은 사우드 분들끼리 결혼하게 되면 여기분의 혜택이 많고 특히 이 중에서 키즈빌이 인기 있는 이유가 영세반이 있어요. 영세반. 그래서 생후 6개월부터 등원이 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진짜 바로 이제 나시고 나서 얼마 안 된 분들도 키즈빌에 맡기고 그렇겠네요. 회사에서 근무하시면 잠깐 점심시간이라든지 쉬는 시간 짬 내서 와서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성분들한테 특히 더 메리트 있지 확실히 않을까 남녀 싶습니다. 비율이 네. 동등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회사에 뭐 그 괜찮은 사람 없냐 할 때 남자 친화, 여자 친화하면 없다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여긴 또 CC가 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많은 복지 혜택도 있으니까 여성분들한테 아무쪼록 좀 좋은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그래. 자, 그러면 CJ그룹에 지원하고 싶은 여성 취준생분들에게 그래요. 시간 다 돼가고요. 해드릴 예. 말씀 한마디씩 좀 들어보죠. 태성쌤. 네. 지금까지 좋은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반대 오.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심하게 좀 잘해줘요. 그 우리가 만족도에 최대 영향을 주는 게 절대적인 그 상황의 품질 뭐 수준 이게 아니라 기대치 이게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CJ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면 여성 친화적이고 굉장히 괜찮은 회사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너무 여성에게 모든 것이 될 것이다. 여성이 훨씬 더 어떻게 대우를 받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면 굉장히 실망할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 수준 어차피 회사 들어가면 다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살짝 낮추고 접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세훈 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들었던 10여 분간의 복리후생, 지원, 그리고 비율이 좋아서 지원을 했다라는 면접 답변만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일하려고 왔으니까 일을 할 준비해 주십시오. 네. 네. 현주 쌤. 네, CJ 이제 제일제당 뭐 물론 CJ 그룹사라고 볼 수 있겠죠. CJ 제일제당이 15년도에 이어서 3년 연속 여성분들의 취업 선호도 1위를 지금 굉장히 굳건히 지키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여성 지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 앞서 두 분 쌤의 말씀대로 단순히 그것만 쫓아서 오기에는 회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고 직무적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 외에 본인을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지원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성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쌤들 김태성 강사님, 차재현 강사님, 임현준 강사님 고맙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정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또 이번 주는 그 내일부터 설 연휴이기 때문에 네. 오늘까지 방송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뵐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모두들 아무쪼록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 받으세요.